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이어서 16일 저녁에는 도로에 주차가 돼 있던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왜 화재를 잡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 세계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부터 대책, 배터리 안전 기술까지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일이었죠.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와 16일 저녁에 테슬라 차량 화재 등 사실 이전부터 꽤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기차 화재가 잦은 느낌이라서 좀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마다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19년에 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11건, 그 이듬해 24건, 그리고 이제 2022년에 43건, 그다음에 지난해에 72건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대수가 증가할수록 그렇죠. 건수도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보험개발원이 5년 동안 화재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기자동차 폭발에 의한 사고가 전기차 1만 대당 0.93대 정도 됩니다. 이걸 내연기관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 피해액이 전기자동차는 대략 한 대당 1,3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준 거고 내연기관 차는 6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준 겁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무엇보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는 다른 자동차들까지 전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전기차 자동차 화재가 더 위험하고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을 하면 진화가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화재 발생 위치가 대부분 통상 배터리 팩 안에서 발생을 해요. 네. 근데 배터리라는 것은 외부의 충격에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철제 재질로 단단하게 감싸놨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원 자체를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죠. 진화가 어렵다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열을 낮추는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인천 사고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만 작동이 됐어도 그렇게까지 크게 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만 낮춰줘도 발화의 확산은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화재가 전기차 화재가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위험하다라는 근거는 전소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불이 발생했을 때 내연기관이 뭐 3분의 1밖에 안 탄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거의 전소 모든 게 다 타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변에 확산이 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네. 전기자동차 화재가 날 경우에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은 못 끕니다.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호하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권고되기를 빨리 탈출해서 소방서에 신고해라. 신고할 때 전기자동차라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라. 그래야만 이제 소방구조대가 출동할 때 전기자동차 진압 시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신고하는 방법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게 전기차 화재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제 소방서에서는 질식포라든가 아니면 수조라든가 그런 걸 갖고 와서 이제 진화에 임하게 되죠. 그렇군요. 열 폭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들 하시던데요. 그 열 폭주는 말 그대로 열이 폭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내부에 안에 있는 셀이 쇼트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되면 안 되는데 내부의 어떤 분리막의 손상이라든가 뭐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또는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을 때 둘이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때 순간적으로 온도가 한 1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1000도까지 올라가면서 그 열 자체가 발화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얘 혼자만 뜨겁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집에 있는 셀도 같이 뜨거워지는 거죠. 또 그럼 그 옆집도 같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전기차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제조사마다 배터리 제조사의 차이가 컸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그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많이 쓰는 많이 주식하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삼원계 배터리라고 그러니까 니켈을 주 원료로 해서 양극재의 소재가 니켈과 코발트, 망간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삼원계.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쪽 배터리를 열심히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를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담으면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가겠죠. 용량이 더 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비자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그 인산철만 쓰는 배터리도 있습니다. 근데 인산철 배터리는 전기를 많이 못 담습니다. 그런데 많이 못 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려서 주행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판단하겠죠. 어떤 차에는 어느 회사에 어느 제품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근데 지금은 특정 제조사에 어떤 차에 화재가 났다라고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면 그 차에 들어가 있는 어느 회사의 배터리 제품에서 불이 났네? 여기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회사는 긴장을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 이미지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더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 제조사가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또 벤츠 전기차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중국산 배터리가 화재에 더 취약한 건가요?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국내 전기차 화재 보면 국산 배터리도 많이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보통 어딘가에서 벌어지면 우리는 항상 원인도 찾지만 원인이 찾아지기 전에는 일단 탓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중국산이니까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 배터리를 보니까 과거 3년 전에 중국 내에서 불이 많이 나서 리콜한 적이 있네? 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후에 화재 원인을 분석하면서 완전 충전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꽤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완충과 과충의 용어에 좀 정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전기 자동차에서 완전 충전한다는 거는 제조사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저장하는 거를 보통 완충이라고 하죠. 네. 근데 과충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과충전은 기본적으로 방지가 돼 있어요.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게. 네, 자동차 안에서 저쪽에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줘도 난 더 이상 안 가져갈 거야. 차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에 과충전은 방지가 돼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 중에 하나는 자동차 안에서는 과충전이 방지가 돼 있어도 혹시 모르니 전기를 주는 충전기도 일정량이 들어가면 더 이상 주지 않도록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하자. 그 얘기가 이제 과충전 방지 장치 이렇게 용어가 표현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완충 얘기는 왜 나온 건가요? 에너지를 많이 담으면 전기를 많이 담으면 아무래도 이제 안에 있는 전력장치 용량이 많다 보니까 배터리가 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좀 덜 쓰게 하자. 좀 예민한 상태일 수도 그렇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담고 안에 있는 전류 흐름이 활발해지면 열량도 같이 늘어납니다. 안에 있는 전자의 흐름이 너무 활발해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엄청 뛰어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발열이 되니까 혹시 이 열이 나중에 혹시 문제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니 이걸 조금 덜 쓰게 하자. 그런데 이거는 개인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나는 이만큼 주행하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충전하겠다는데 이걸 참 막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또 지적이 되는 것이 전기차 충전은 보통 지상에서 하는데 대부분 주차장은 지하란 말이죠. 예. 주차장이 지하라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도 좀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하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번처럼 만약에 조기에 진화가 안 될 경우에 그럴 때는 지하에서 불은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크게 보면 지금까지 보급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초창기에 전기 자동차 보급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환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 보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산업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배터리 산업을 좀 보호하면서 동시에 환경적으로 좀 가자. 근데 환경에는 주행거리도 있지만 배터리를 어떻게 리사이클링 할 건가 이것도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안전이 조금 경시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안전이라는 부분을 조금 끌어올리고 나머지 환경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안전적으로 좀 가지는 게 맞는 길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워낙에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번 전기차 화재 발생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럼요. 그런 느낌으로 기사를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말씀하셨지만 배터리 종류가 꽤 있죠. 그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네. 그 삼원계 중에서도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는 것도 있고 여기에 나중에 알루미늄까지 추가해서 4원계도 있고 또 리튬 이온 대신 나트륨 이온을 쓰는 것도 있고 배터리 종류는 대단히 많아요.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서로의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네. 에너지를 많이 담으면 그만큼 열량도 많아져요. 그러면 그만큼 화재 위험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뜨겁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에너지를 많이 못 담으면 그만큼 열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하긴 해요. 예. 근데 주행거리는 짧아요. 이야. 그 주행거리는 짧고 대신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어느 특정 소재의 배터리 하나만 채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를 보면 한 차종에 배터리 종류가 여러 개예요. 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나라는 좀 저렴한 배터리 집어넣고 또 가격이나 성능 쪽에 많이 이렇게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진 나라는 조금 좋은 배터리, 고가 배터리, 열량이 많은 그쪽 배터리 집어넣고 이렇게 시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조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전기차의 배터리가 NCM 그렇죠. 배터리. 예. 열량이 많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쓴 거죠. 불이 날 확률이 어쨌든 더 높은 아닌가요 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건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배터리 업계 내에서는 일단은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도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군요. NFP 배터리는 중국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중국은 초창기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가격이 싸요. 근데 전기 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려니까 가격이 주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LFP 배터리의 장점은 어쨌든 열량이 낮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불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배터리의 문제는 리사이클링이 어려워요. 다 쓴 다음에 다시 소재를 추출해서 처음에 셀 만들 때 다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추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라 그러면 소재를 추출해 가지고 되파는 비용이 70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 안 하면 이거 그대로 남잖아요. 어디다가 처리하겠습니까? 버려야죠. 어디다 버려요? 결국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토양 오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또 이것만 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배터리 화재 문제는 전기차 초반부터 있어 왔는데요. 네. 꽤 시간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정부의 전략은 빠른 보급이었습니다. 최대한 보조금을 많이 잡고 빨리 보급 확산을 시키자.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배터리와 전기차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보급될까를 고민을 했던 거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주차장법 개정안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상에 하자. 그다음에 주차 장소도 가급적 지하주차장 입구에다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법안이 발효가 못 되고 결국 폐기되고 사라졌고요. 지금 22대 때 똑같은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데 너무 보급에 치중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뒤로 밀렸던 거 아니냐. 하지만 뒤늦게라도 일단 제도적으로는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 같이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제품 자체에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사가 얼마나 발화 가능성을 낮추느냐.
그거에 대한 기술 연구.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셀 자체의 분리막을 좀 더 튼튼하게 해서 아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원천적으로 못 만나게 하는 쪽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매가 돼가지고 운행되는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 뭐 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확산을 방지하는 것. 어떻게 하면 확산 방지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자기 혼자 불타는 건 관계가 없는데 여럿이 모여있는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확산될 수 있잖아요. 그때 가급적이면은 소방 방제 시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해서 최대한 작동을 시키는 게 확산을 방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주민들 간의 배려죠. 가급적이면 전기자동차주는 지상에다가 주차를 좀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주는 게 낫고 또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이 조금 양보해서 그쪽에다 주차를 좀 해라. 혹시 모르니까. 네. 그건 이제 주민들 간의 서로의 뭔가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당신은 전기차를 타니까 여기다 주차하지 마. 이렇게 하면 배척이 돼 버려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사신 분들이 무언가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전기차 운행하세요. 우리가 2030년 또는 35년 국가 탄소 중립 가려면 수송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라는 큰 명제 하에서 구매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는 눈빛이 좀 필요한 거죠. 뭐 전기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미 뭐 주요 국가들이 선정한 투자 산업 중 하나고요.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데도 안전과 관련한 기술이 좀 뒤로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는 모든 나라가 보급 확산에 방점을 찍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전기자동차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 미래 산업이에요. 뭐 우리를 포함해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기자동차를 거의 판매만 하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나라인데도 보급에 열심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르웨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지만 전기자동차는 새로운 산업이어서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물론 노르웨이도 화재 많죠.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각 나라에서 방제를 어떻게 즉 진화를 어떻게 할지 기술적으로 조금씩 발전하긴 하는데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살짝 놓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각 나라들이 자 이제 각국 간에 저걸 어떻게 진화를 시키고 어떤 기술로 억제를 할 것인지 이제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사고로 당분간은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장이 침체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의 침체는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국내 시장이 침체가 될 거냐, 글로벌 시장이 침체가 될 거냐. 국내 시장은 이미 침체됐어요. 이미 중고차 시장에다가 전기차 타던 거 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저 전기차 살래요라고 했다가 이번에 불러는 거 보고 저 안 살랍니다라고 하는 계약 취소도 이미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침체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게 글로벌에서 침체가 될 것이냐라고 보면 글로벌은 상반기를 보면 전년 대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이거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식하느냐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전기차 많이 보급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불 많이 납니다. 연간 한 3천 건 넘게 나요. 네. 그런데도 중국은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들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뭔가 굴기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제거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기술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도적인 장치라는 게 비록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으나 앞으로 전기자동차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50만 대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네. 뭐 70만 대, 100만 대, 200만 대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등록 대수 중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건축물 같은 거 할 때 스프링클러 정상적 작동을 이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자동차 주차 시설에 막 방화벽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어떤 공동주택이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치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경제 핫 이슈 오늘은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부터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